않을 것이며 지금 국무총리 앞으로 활동 그냥 지난번에 그 연행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서받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활동보조 서비스가 반드시 제도화돼야 된다.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찰서가 활동보조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연행되고 풀어주는 사람한테 활동보조인 그를 좀 하라고 하면서 이미 풀어준 사람이 활동보조인 뭘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못한 그런 장애인 동지가 아주 굳건하게 내가 그냥 혼자 있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종로경찰서가 뭐 여러분들 당하셨다시피 이동권 싸움부터 해서 이런 어떤 뭐 폭력적인 연행이라고 할때 이런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는 늘상 싸워와서 저놈의 경찰서는 늘 저러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런 힘들 모아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부당한 처사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야 되고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못하게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희망사회당 여러분과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비장애는 무조건 이렇게 활동보조를 시키려고 막 어거지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임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불법적으로 새벽까지 강조받습니다. 닭장차에도 시급히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찰서와 구치소, 교도소에 활동보조인을 교도소 갈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연행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연행한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중증 장애인들을 마찬가지인 휠체어까지 빼앗고 무차별 폭력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고작 105억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고 나이도 한정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장애인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 그 관점에 있지 않은 이 전시행정을 공권력이 이렇게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작에 했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렇게 제소가 있기까지 공권력의 폭력 사태가 계속된 것에 대한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공권력의 인권 침해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활동 보조인 제도화가 더 이상 생색내기 용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인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공주단의 공동집행위원장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는 무사히 그날 나왔는데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 맡고 있고요. 네, 박김영희입니다. 뭐 새삼스러운 바가 아니죠. 우리가 연행되는 게 참 이동권 투쟁, 아까 신석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권 투쟁, 그리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날, 그리고 활동보조 제도와 서비스 위해서 또 했던 여러 가지 투쟁 속에서 연행되는 건 한두 번이 아니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연행되는 거는 당연지상가 보다, 경찰 오는 거는 당연한 건가 보다, 우리 이렇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은 장애인이니까, 내가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참고 살고, 집 밖을 못 나가 살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아 살고, 노동을 하지 못해 살고, 활동보조인이 없으니까 그냥 쭈그러져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하겠거니, 이렇게 사는 게 맞겠거니 살아온 것과 참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종로 경찰서에 우리가 연행당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유치장에 하루 내지 어쩌면 이틀을 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바라오는 맥락과 참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치장 들어갔으니 그냥 이렇게 참고,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유치장인데 장애인이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조건이 안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거니 하고 참고 지냈던 것들을 오늘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겠다고 우리는 진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유치장에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동권 투쟁 지난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만 유치장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처음 가자마자 내려지는 것, 아니 처음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 특장차에 연행될 때부터가 시작됩니다. 전동 휠체어에서 몸이 따로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참 무력감을 따라 느끼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게 손에 의해서 그냥 옮겨지고, 그리고 그것도 옮겨지는 것이 안전하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안전하게 그만 떨어질 것 같이 바닥에 내동병에 쳐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경들이 저를 연행하게 됐는데요. 여경들이 3명인가 4명인가 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다리를 들고, 또 한 사람은 팔을 들고, 또 한 사람은 허리를 들고 이러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특장차 계단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힘이 빠졌어요. 여경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사들이 쫓아와서 저를 받쳤고, 그래서 겨우 연행돼서 올라갔습니다. 특장차에 들어가서 의자 앉는 순간에 이 의자들이 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구석에 가서 앉아야 됐습니다. 창문 쪽으로. 근데 혼자서 창문 쪽으로 옮겨 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여경들이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내 몸은 오른쪽으로, 내 다리는 왼쪽으로, 각자가 따로따로 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가려졌고, 내 목소리는 내가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미 들려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발과 내 신발이 따로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내 팔은 어느덧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지나고 차에 겨우겨우 타고 앉아서, 그리고 안전벨트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을 중심을 잡기 위해서 겨우겨우 서로 붙들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뇌변변 장애를 가진 장애 여성 한 명은 사실 자기 몸도 중심을 잡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제가 몸을 중심 잡기 힘든데 그 장애 여성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안에 여경들이 있기는 했으나 다른 여경들은 또 중심을 잡지 못하는 장애 여성들을 붙드느라고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몸에 기대고 정말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마포경찰서에 가서 저희 장애 여성들이, 지역에서 온 장애 여성 동지들이 7명 내지 이렇게 내렸고요. 장애 남성과 함께
7명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간 곳이 그 양천경찰서였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7명이 내리는데도 그 휠체어가 누구 건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이것이냐 저것이냐 수동 휠체어로 옮겨 앉았다가 또 전동으로 옮겨 앉았다가 장애인의 몸이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고 그리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내려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안전하게 내려달라고 외쳐야 했고 그리고 또 내리자마자 각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관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난감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으로 이송돼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자 경찰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초경찰서로 갔는데요. 서초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조사를 몇 시부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서초경찰서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경찰의 나이 많은 경찰인 것 같아요. 일정 정도 계급이 있는 분 같은데 올라와서 팀장차를 들여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올라와서 쭉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여기 6명 내릴 사람들 다 일어서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다 일어설 수 없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지 여기 그러면은 장님이시거나 이런 사람 일어서 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내렸을 것이나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 보조를 해줘야 된다. 보조 없이는 내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경찰들을 불러서 저희를 한타하면서 내렸죠. 그 다음에 저는 그 5명의 조사를 받고 5명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서초경찰서 6명이 내렸는데요. 저는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는데 5명을 내고는 주는 데 있어서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이 다 끊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빨리 꺼내서 내보내주던가 아니면 오늘 밤을 죄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경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얘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고 빨리빨리 서둘러 조사를 끝내주던가 아니면은 오늘 밤을 지내게 해주던가 오늘 밤을 지내려면은 오늘 밤은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이러고 나니까 11시가 넘었죠. 조사가 끝난 게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동수단을 경찰서 마련해달라고 우리는 또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어장애에 있는 장여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대책이 없이 막연하게 그냥 시간을 끄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5명은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불안해하면서 서초경찰서를 나갔고요. 저는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았는데 저보고 유치장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그곳에는 여경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이나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경이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거의 30분 동안 경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저는 잘 수밖에 없고 바닥에 잘 수가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여경들이 또 와서 2명이 배치됐다라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긴급한 연락을 해주겠다라는 확인을 하고 저는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날 밤을 그냥 잠 한숨도 못 자고 지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 앉은 상태에서 너무 다리가 부어서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잘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면회 온 사람들이 저희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저희 단체 활동가 비장이어서 활동가들이 왔는데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보조를 하러 왔다고 했을 때 경찰에서는 면회하고 나가서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유치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변기를 가지고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절대 이동변기를 쓸 수 없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면서 난 여기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비장애 여성 활동가들, 저희 단체 활동가들이 바깥에서 경찰과 치열하게 또 싸워서 결국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서 안에서도 저는 끊임없이 싸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종로경찰서로 이송됐는데 제가 종로경찰서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서 저는 종로경찰서 이송할 때 그 형사에게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형사도 내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경찰 안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저는 안전하게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까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가 기본적인 생활이나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황에 나를 놓여지게 만들면서 이렇게 연행해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은 범법자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몸에 대한 기본적인 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인간으로서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까지도 참아야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고통을 내가 감수해야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 이권이 분명히 침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저희 장애 여성 활동가들 중에는 마포경찰서나 이런 곳에 연행됐던 장애 여성들은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공용의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 남성 화장실 안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써야 되는, 장애 여성으로서는 장애 남성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수치스러움으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던 장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장애 여성이 안전하게 유치장 안에 있으면서 여경 하나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장애 여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었던 그러한 아주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생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버텨내야만 했었고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또 반복될 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연행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진정합니다. 국가인권위가 정말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권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그런 것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그리고 나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것을 바라면서 오늘 진정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행될 때마다 이런 것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30일 날 그 종로경찰서의 연행 과정에는 저희 장애인 부모 저를 포함해서 어머니 두 분과 저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진정을 하게 된 우리의 이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우리 공동투쟁단에서 주최한 정부청사 농성을 위한 집회에 저희는 참관을 하러 왔었습니다. 당일날 집회 거의 마무리하고 저희는 그 시간이 오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하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종로경찰에서는 집회가 불법임을 경고방송하면서 집에 가라고, 특히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집에 가라고 이렇게 마이크로 방송을 했습니다. 곧 집회대회 안에는 장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송을 하는 과정 중에 경찰 기동대 병력이 전체 집회 대회를 전부 다 감싸고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을 할 수도 없었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아이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려고 정리하고 준비를 하려던 순간 기동대원들이 저희 어머니들 무차별적으로 팔을 잡아당기면서 연행을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서 학부모로서 다가가서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싸가지 없는 기동대원들 아무런 저희 목소리 듣지 않고 무조건 다 집어넣어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지시를 한 것은 정식 경찰관도 아닙니다. 바로 그냥 의무로 복무하는 저희 학부모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왜 연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든지 경찰 측에서 그것을 집회 시위를 막는 것을 하나의 작전으로 보고 활동보조인들 먼저 연행하고, 그리고 사지가 멀쩡한 저희 장애인 학부모들과 같은 이런 분들 먼저 연행하려 있는 개인의 인권들을, 그리고 인신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침해하는 그런 불법적인 연행이었다고 저희는 함께 경찰서로 옮겨져서 저희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장애 학생들 키우는 학부모로서 지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에 혼자 있을 시간이므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 당신들 우리를 연행만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들 불안한 심정으로 아이들 집에 인권을 무시한, 그리고 시민들의 생활을 무시한 이런 불법적인 폭력 연행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생활에 굉장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들도 인권 침해 종로에 탈선한 행나라 복령전의 인권 침해 종로를 탈선 행나라 종로를 탈선 행나라 활동 보조 선취 다음은 마지막 시작하는 나는 장애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준비 과정이었는데요. 거기 제작 과정에 스케줄 참여하고 있는 김한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날 같이 촬영 도중에 연행됐었는데요. 연행 도중에 촬영 중이다. 너희들이 나를 연행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제가 앞서서 3분의 비디오 활동가분들이 연행됐었는데 그것이 물거리다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경찰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장차에 있는 동안 1시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답장차에 같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왜 연행을 하냐, 이건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우리를 왜 연행했는지 우리한테 답변해라 라고 말했지만 어떤 경찰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연행되어 가는지 이 향방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어떤 경찰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차에 있으면서 아마 KBS나 MBC 기자였다면 종로경찰서에서 쉽게 연행하지 못했을 거다. 왜냐면 그들은 강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KBS나 MBC 기자였다면 굳이 연행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KBS나 MBC는 꼭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류 언론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담기보다 정부, 종로구청, 교통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기자들을 연행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행되었을 때 저를 조사하던 담당 조사관이 경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는 기자증이 없기 때문에 연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기자증을 가지고 있다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헌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발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들
정부가 법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그들이 좀 법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법에서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 이동권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과정 혹은 잘못된 법을 고치는 일을 하기에도 활동가들은 너무 바쁩니다. 경찰들 제발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도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고 명령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보조 쟁취하자! 폭동주의를 물리치고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감사합니다. 난 여기, 저는 진정 하나도 안 했는데, 나도 진정 써야지. 이거 대표분들은 왜 문제가 있게 되었죠? 네. 결국 아직 요즘 몇 분이시죠? 59명. 네. 그럼 저희 접수를 하나 다 해야 되네요? 왜 그랬죠? 그러면 표준장 그거를 봐야 되겠는데, 그죠? 악은 잘라야 되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 번호를 부여해야 되니까. 가위로. 그러면 가위를 갖고 오세요. 칼이랑 가위. 그냥 뜯어도 되겠네, 이렇게. 찍어야 찍어야 돼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 틀? 일단 한 건 한 건 해야 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옆에서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학교 선생님이 너희 선생님 연애가 문제잖아. 뭔 일인지 모르니? 이거는 이러면서 가르치는 시험 점수이 나온다고. 이 시험을 기분 나빠한다. 예, 그러면 오늘 활동보조 제도와 쟁취 및 세종문화회관 노숙실행 결의대회를 동지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성문화회관이 폼이 더 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로 이제 이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예. 네, 오늘 그것을 알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맨 처음 순서로 다 같이 문명 고
들렸습니다. 예. 이게 안 나오는데요? 8월 30일 날 여기서부터 조금 저 위쪽에서 활동 보조인 제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선포식을 갖고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엄청 당했습니다. 많이들 잡혀갔습니다. 예, 아주 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막 잡아가더라고요. 장애인들 그거는 다 잡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잡아가면서 전동휠체어를 분리해서 그것도 바로 갖다 주지를 않아서 우리 모험과 같은 이 전동휠체어를 잃고 우리는 몇 시간이고 있어야 됐습니다. 밤새 거의 새벽 1~2시까지 휠체어를 못 찾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한 4시간 정도 휠체어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가 뭘 아냐,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종로경찰서에 가서 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종로경찰서 자기네가 왜 조사를 하면서 자기네가 우리 몸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들 진짜 우리 몸과 똑같은 건데 조사를 하면서 우리 몸은 주저앉겠다면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우리들 몸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우리들의 몸을 이렇게 짓밟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활동보조 제도화를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한다는 말이 기껏해야 100억, 100억 그 정도를 가지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 이상 모른다, 그럼 무책임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분노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세종문화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가 노숙을 할 때 얼마나 힘든 게 여러분 아시죠? 여기 바람 되게 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화제 하면은 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야단칩니다. 시끄럽다고, 공연에 되게 지장이 있다고. 저 위에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우리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올라가기 지금 막고 있습니다. 보기가 싫다 이거죠. 진짜 치사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국토를 생각하면 저 얼마나 조금입니까? 아주 코딱지만큼입니다. 그만큼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게 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이렇게 이 넓은 광장에서 추위에 저 바람 얼마나 붑니까? 지금 바람 슬슬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추울 텐데 우리는 아주 그냥 얼어 죽이려고 작정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 기 절대 꺾이지 맙시다. 기 안 꺾이죠? 예, 저 30일날 연행되고 새벽 3시에 세종로 공원에 왔습니다. 30명의 동지들이 다시 와 있더라고요. 잡아놔도 다시 나와서 다시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질릴지도 모릅니다. 끈질긴 사람들입니다. 질긴 사람들입니다. 30명이서 거기서 또 거적을 까고 자고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동지들의 그 열의는 대단하다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를 모아서 다시 여기서 실컷 우리 노숙투쟁을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 활동보조 대체다! 지금 우리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하여 활동보조 대체다! 활동보조 대체! 예. 경치. 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상황보고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서울시, 또 대구, 인천, 경기 이렇게 해서 활동보조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해서 전담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기만적으로 TFT를 구성하고 또 그 안에서조차도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그러한 논의를 거쳐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많은 요구를 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다시 한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TFT를 더 이상 거기에서 저희가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TFT에서 나왔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투쟁으로만이 활동보조인 제도화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 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 날 저희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또 인권 탄압이 극치에 달하는 경찰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또 많은 동지들이 연행됐고 부상을 당하고, 또 저희들이 또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세종로 소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그 며칠 되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도 농성조차도 경찰들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플랜카 패시나 또 우리의 농성을 알리는 그러한 것조차도 내세울 수 없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한 명 한 명을 감시하면서 저희들의 농성장을 고립시키는 그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농성을 결의하고, 또 앞으로 활동보조 제도화가 정말 실질적으로 쟁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힘있는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천하를 정지해서 농성을 들어가는 게 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농성농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감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성북센터 이원규 투쟁원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준비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나 갑자기 들이대는 그런 똑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 4.20 때 여기서 침낭 하나 깔고 노숙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살이 타이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 추위를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려는 우리의 투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들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되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자 생존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요구를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서울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에 명시됐듯이 중증장애인의 인권으로서 인정한다고 한 활동보조 제도와 이것을 주어민 정부가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장애기를 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인정한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어민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투쟁의 결의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4.20 때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투쟁했습니다. 이명박도 쫓아다녔고 도로도 정보했고 한강다리도 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것이 바로 서울시의 항복이었습니다. 그 열의와 그 투쟁의 연대를 다시 한번 모아서, 아니 그보다 2배, 3배 더 힘든 투쟁이 될지라도 우리들의 당연한 권리,
행정권 정치 투쟁인 활동 보조인 제도와 정치 투쟁의 동지들의 뜨거운 연대, 뜨거운 투쟁 같이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호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보조 제도하라. 보조 정치 투쟁. 네, 감사합니다. 지난 30일날 있잖아요. 저 앞에서 투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쪽 짝새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현행범으로 연행이 다 한다고 들었는데, 연행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의 권리를 각 개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연행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짤새들이 무조건 연행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지들 여러분, 피해자 권리를 그들에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나는 연예계 될 때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무조건 연예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전차에 실리고 거의 3시간 넘도록 그 차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30분 넘도록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기다려라 할 것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참 그 당시에는 괴로웠습니다. 우리들이 진짜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화장실 문제나 뭐 이런 문제나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들을 한 대 때려 옮겨져 오다 보니까 내 전동 찾는 데만 해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건 참 무식한 타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똑같은 성능이들을 그렇게 분리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도착했을 때는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때는 한두 시간 넘도록 밤새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권에 침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도 우리의 인권은 거기에서도 침해를 받았습니다. 활동 보조인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락사에 전경 애들을 붙여주고 또한 조금 있으면 또 불러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처럼 우리를 무엇이기로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그다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는 우리가 아주 큰 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투쟁해서 활동보를 정치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합시다. 9월에 정리하였습니다. 활동보를 정치해요. 인과 땅에 살아보자. 북극석사 물리치고 활동보조 정치하라. 활동보조 정치하라. 활동보조 정치 시작! 네, 다음 추행 발언으로 인간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잡아갈 수 있나 굉장히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도 싸웠습니다. 근데 저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전면에 나와서 싸우는 것은 전방이고 또 후방이 또 있습니다. 이게 투쟁을 시작한 지 올해도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서 농성이 시작된 게 아니죠. 농성은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자리 이동을 할 뿐이고요. 시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다 라는 걸 말입니다.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4.20 장애인 차별철폐 많은 사람이 모였고 무지막지하게 밤 늦게까지 이 자리에서 참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연행됐었죠. 많이 연행돼서 우리 또 경찰서 아마 한국의 장애인 역사에서 장애인 운동에 정말 중증장애인들의 운동의 역사의 성지라고 하면은 아마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투쟁을 정말 너무 역경 그리고 지금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참 추위에 떨면서 휠체어 앉은 채로 이불을 둥둥 말고 앉아서 그 밤을 기나긴 밤을 지새면서 투쟁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너무나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투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추진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연행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 이 사회에다 이 세상에다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리는 일을 많이 해야만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여기 버스 타시는 많은 서울 시민들한테도 우리 그걸 알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행되면서 저는 경찰들에게 우리가 많이 연행될수록 다양한 경찰들에게 우리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알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사받는 경찰들의 활동보조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생소한 말이라 이게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활동보조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줬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 경찰에서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하고 활동보조 서비스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이 또 만들어질런지 또 그리고 그 안에서 편의시설이 바뀌어질런지 그리고 장애인이 연행됐을 때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경찰이 될런지 그것도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의 성과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우리가 여기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도화되면 그때 그리고 그것이 제도화가 됐을 때 우리는 아마 편하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그때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투쟁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우린 더 있자 몇 년 후가 지났을 때 세월이 많이 간 후에 우리는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를 어떻게 쟁취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쟁취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만들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쟁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도화하게 되었는지 그 얘기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고는 그런 성과를 위해서 성과가 아니라 그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투쟁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을런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는 우리 여기서부터 내일부터 좀 또 모레부터 또 그리고 더 2, 3일 후부터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갑시다. 그 얘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쟁취했는지 얘기할 거리를 분명히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투쟁해서 얻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정말 충분히 서로에게 공감되는 얘기들을 이어서 오는 장애인들에게 전합시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쟁취 투쟁할 때까지 우리 즐기게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문화에 관해서 열심히 노숙 투쟁도 하고 또 열심히 투쟁을